러시아 땅에서 한국이 말뚝을 박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상황실에 긴급 위성 사진이 보고됐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최남단 녹둔도 그곳에서 한국 정부 요원들의 측량 작업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즉각 강력 항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명백한 영토 침탈이라며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죠. 그런데 정작 시료 지배 중인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48시간 전까지 있던 러시아 국경 초소가 깨끗이 정리된 채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러시아는 한국에게 길을 터줬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섬이 품고 있는 3조 달러 규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녹둔도의 모든 진실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레어 로렌스입니다. 위기 분석가죠. 감정 대신 숫자로 전쟁을 예측해왔습니다. 그날은 새벽 3시였어요. 잠들기 직전이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기관 보안망에서 백악관 공유 경보가 급등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경보 레벨이 달랐어요. 레드였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화면이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최남단 섬이 찍혀 있었죠. 녹둔도라고 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48시간 전까지 있던 러시아 초소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리된 상태로 없어진 거였죠. 건물 흔적도 깨끗했습니다. 장비 잔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컷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국 팀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죠. 텐트가 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한국이 왜 저런 위험한 행정 절차를 러시아 앞에서 하는 거죠? 게다가 사전 통보도 없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다시 확대했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하고 싶었어요. 착각일 거야. 해석 오류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8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동남아 프로젝트 현장이었습니다. 현지 파트너가 서류를 조작했죠. 제 커리어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시아는 체계보다 감정이라는 생각이 굳어진 게요. 절차보다 관계를 우선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치밀하게 움직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를 상대로 저런 판을 짤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저런 용기가 있을까요? 의심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각은 12시간 전이었죠. 좌표도 체크했어요. 정확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어요. 암호를 걸었습니다. 백업도 3군데 만들어뒀죠. 이 자료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됐어요. 잠은 생각도 안 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죠.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컵을 들 때 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사진을 반복해서 봤어요. 10번도 넘게 본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보였죠. 한국 팀의 장비가 생각보다 정교했어요. 조명 배치도 계획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움직임도 훈련된 것처럼 보였죠.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작전이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요. 그렇다면 제가 아시아를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죠.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됐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마테오였어요. 제 동료 분석관이었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어 화면 봤어요. 네, 봤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당신이 제일 먼저 확인했을 텐데요. 맞아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클레어, 이거 심각해요. 알아요. 러시아가 왜 가만히 있죠? 그게 제일 이상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마테오 말이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다는 게 제일 이상했어요. 보통이라면 군대가 움직였을 겁니다. 최소한 외교 항의라도 했겠죠.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새벽 6시가 됐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왔죠. 평소 같으면 아침 조깅을 나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저는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죠. 위성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팀이 박은 말뚝이 보였어요. 그 말뚝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이건 측량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여긴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는 시작이었습니다. 행정 절차의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그 첫걸음을 한국이 러시아 땅 한가운데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죠.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7시가 됐습니다. 사무실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화면을 다시 봤어요. 한국 팀의 조명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의 끝을 봐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제 모든 편견을 부숴버린다 해도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 새벽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거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마테오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책상에는 커피잔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클레어, 이것 좀 봐요. 마테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위성 사진을 최대로 확대한 상태였어요. 한국 팀이 설치한 장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죠? GPS 안테나예요. 여기 이 부분 보세요. 마테오가 마우스로 특정 지점을 짚었습니다. 기준점이었어요. 측량용 기준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그냥 탐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조사도 아니었죠. 마테오, 이거 확실해요. 100%예요. 이 안테나 모델은 국가급 측량에서만 쓰는 거예요. 국가급이요. 내 정확도가 밀리미터 단위까지 나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다시 들이마셨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어요.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까칠했죠. 이건 측량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국가가 여긴 우리 땅이라고 찍는 행정 절차의 시작이에요. 마테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죠. 기준점이 박힌 자리가 보였어요. 그 위치가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한국이 영토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땅 한가운데서요.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이 왜요? 어떻게요? 무슨 배짱으로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왔어요. 불편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또 아시아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8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남아 현장에서 당한 배신이요. 서류 조작 때문에 제 커리어가 무너졌었죠. 그때부터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생겼어요. 체계보다 감정이라고요. 절차보다 관계라고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증거는 달랐습니다. GPS 안테나였어요. 밀리미터 단위 정확도였죠. 국가급 측량이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체계였습니다. 절차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요. 한국이 저런 판을 짤 리 없어요.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 분쟁을 시작할 배짱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건 제 편견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소리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클레어 괜찮아요? 마테오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네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커피 좀 더 마실게요.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책상을 짚었습니다. 마테오가 커피를 건네줬어요. 고맙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어요. 기준점 주변에 텐트가 쳐져 있었습니다. 발전기도 보였어요. 장비들이 정돈돼 있었죠. 이건 하루 이틀 작업이 아니었어요. 최소 몇 주는 준비했을 겁니다. 아니, 몇 달일 수도 있었죠. 그렇다면요. 한국이 이걸 언제부터 계획한 건가요? 왜 아무도 몰랐죠? 어떻게 러시아가 허락했나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마테오 러시아 반응 확인됐어요. 아직이요. 아직이라고요. 내 공식 발표가 없어요. 이상한데요. 저도 그래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사건 발생 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가 모를 리 없었어요. 위성은 러시아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소름 끼쳤어요. 침묵은 모르는 게 아니야.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한국과 합의했다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 분쟁이 아니었어요. 거래였습니다. 계획된 거래였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테오 거래 내역 찾아봐요. 뭘요? 러시아와 한국 간 최근 계약들이요. 에너지 광물 기술 뭐든지요. 알겠어요. 마테오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걸요.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엔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제가 믿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선진국이 규칙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서방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증거는 달랐어요.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허락했죠. 서방은 몰랐어요. 규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규칙 밖에 있었어요. 클레어 찾았어요. 마테오가 소리쳤습니다. 뭘요? 할러 계약이요. 3개월 전에 체결됐어요. 내용이 뭔데요? 해저 자원 공동 개발이요. 해저 자원이요. 내 연해주 남부 해역이래요. 저는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계약서가 떠 있었어요. 영문 번역본이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었어요. 공동 개발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질적으론 한국 주도였습니다. 기술도 한국이 제공했어요. 자본도 한국이 됐죠. 러시아는 뭘 받죠? 수익 배분이요. 50대 50으로요. 50대 50이요. 내 기술과 자본은 한국이 내는데 수익은 반반이래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게 거래였어요. 러시아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자본도 부족했죠. 중국에게 맡기면 100대 0으로 빼앗길 게 뻔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녹둔도를 내준 거였죠. 정확히는 내준 게 아니에요. 돌려준 겁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이 사건의 주체였어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자였죠. 준비한 자였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따라가는 나라로만 봤습니다. 선진국 뒤를 쫓는 나라로요.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게임에선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더 많을까? 내가 놓친 게 뭐가 더 있을까? 마테오 일본 반응 떴어요. 뭐라는데요? 강력 항의래요. 외교 채널 총동원이요. 중국은요. 중국도요. 군함 파견 검토 중이래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요. 한국이 이겼다고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제 세계관도 그렇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이 켜질 것 같았죠. 한국이라는 이름의 빛이요. 오후 2시였어요. 점심도 거른 채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테오가 헤드폰을 벗었어요. 클레어 이거요. 뭐죠? 무전이요. 녹둔도에서 송신된 거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테오 책상으로 달려갔어요. 들려줘요. 마테오가 스피커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흘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또렷했습니다. 기준점 설치 완료. 좌표 확정. 본부에 송신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시 들려줘요. 마테오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기준점 설치 완료. 좌표 확정. 본부에 송신합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훈련된 사람의 목소리였죠. 이건 현장 작업자가 아니었어요. 군인이거나 정부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죠. 이게 증거예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마테오 시간 확인됐어요. 오늘 새벽 5시 32분이요. 몇 시간 전이네요. 네, 9시간 전이에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다시 들이마셨죠.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전 내용을 다시 떠올렸어요. 기준점 설치 완료. 좌표 확정. 본부의 송신. 이 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한국이 영토 측량을 완료했어요. 데이터를 본부로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클레어 일본 외교부 성명 떴어요. 뭐라는데요? 한국의 불법 행위라고요. 즉각 철수 요구래요. 중국은요? 중국도 똑같아요. 역사적 근거 없다고 주장하네요. 러시아는요? 마테오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침묵이요. 여전히요. 네,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침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승인했다는 뜻이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올라왔어요. 차갑고 무거운 공포였습니다. 제가 믿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서방의 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서방의 동맹이었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한국을 돕고 있었어요. 서방은 몰랐습니다. 미국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죠.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규칙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일본과 중국의 항해 성명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한국이 사건의 주체라는 걸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방어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공격하는 자였죠. 아니, 정확히는 회복하는 자였어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완벽하게 계획한 자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벨이었어요. 저희 부소장이었습니다. 클레어, 뭐 하는 거야? 보고서 쓰고 있습니다. 그 자료 나한테 먼저 넘겨. 이사벨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왜요? 이건 내 라인에서 처리할 일이야. 제가 발견한 건데요. 발견은 내가 했어도 보고는 내가 올려야지. 저는 이사벨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차가웠어요. 알았습니다. 이사벨은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찾아낸 특종을 가로채려고요. 저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이사벨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이사벨이 돌아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제 분석이었어요. 제가 밤새 파헤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공은 이사벨이 가져갈 거예요. 승진도 이사벨이 하겠죠. 저는 그저 조사원으로 남을 겁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마테오가 다가왔어요. 클레어, 괜찮아요? 아니요. 이사벨은 원래 저래요. 알아요. 그래도 너무해요. 맞아요. 너무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마테오를 봤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증거를 더 모아요. 증거요. 네, 이사벨이 가져간 건 일부예요. 우리한테 더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USB는 이사벨에게 줬지만 백업은 3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무전 녹음도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더 많은 증거가 있었죠. 클레어, 이거 끝까지 파봐요. 커리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미 흔들리고 있잖아요. 저는 마테오를 봤어요. 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맞았어요. 커리어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벨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릴 거예요. 그렇다면 싸워야 했습니다. 증거로 싸워야 했어요. 진실로 싸워야 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해봅시다. 마테오가 웃었어요. 좋아요. 저희는 다시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무전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기준점 설치 완료. 좌표 확정. 본부에 송신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세계 질서를 바꿨습니다. 제 인생도 바꿨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사벨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쓸 보고서였습니다. 백악관에 직접 올릴 보고서였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문장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증거들이 정리됐죠. 타임라인이 완성됐어요. 저는 처음으로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침묵이 안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객관적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침묵은 도망이었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법을요. 행동하는 법을요. 준비하고 실행하는 법을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클릭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어요. 하지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벨이 막았거든요. 클레어, 그 보고서 올리지 마. 왜요? 위험해. 뭐가요? 내 커리어가. 저는 이사벨을 똑바로 봤어요. 제 분석인데요. 분석은 내가 했어도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책임이요. 그래. 만약 틀리면 어쩔 건데. 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확신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만으론 부족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사벨은 제 보고서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묻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는지 알았습니다. 이사벨은 승진을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스크는 지고 싶지 않았죠. 만약 제 보고서가 틀리면 이사벨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예 막는 거였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했어요. 윤서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었어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로렌스 분석관님께 원하신다면 증거를 직접 보시죠. 단기록은 기록으로만 보십시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윤서진.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초대하고 있었어요. 직접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이 축축해졌습니다. 왜 저를요? 한국이 저를 왜 부르는 거죠? 이용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회유하려는 건가요?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기대였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만약 제 평생의 관점이 잘못됐다면요. 그렇다면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죠.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언제 가면 되나요? 이틀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6시 인천공항에서 픽업하겠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사벨에게 메일을 보냈죠. 개인 휴가 사용합니다. 사흘간 자리 비웁니다. 30분 뒤 이사벨이 전화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개인 일정입니다. 지금 그럴 때야. 제 휴가입니다. 클레어 가면 내가 다 뒤집어 쓴다. 뭐려? 한국 가는 거 다 알아. 그거 함정이야. 함정이요. 그래. 한국이 너를 이용하려는 거라고. 증거를 보려는 겁니다. 증거는 조작될 수 있어. 조작 여부도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클레어 제발. 이사벨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이사벨은 제가 특종을 독점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껐죠.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걸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편견이 깨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세상이 작아 보였습니다. 제 고민도 작아 보였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만큼은요. 이번만큼은 제 편견을 증거로 심판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선입견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그게 분석가로서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넜어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서진이었습니다. 로렌스 분석관님. 네. 저는 윤서진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진의 손이 단단했어요. 차가 준비돼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창문이 틴팅돼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졌죠. 윤서진이 말했어요. 내일 보여드릴 자료는 기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한텐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이 진실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요? 네. 편견이 아니라 진실을요. 저는 윤서진을 봤어요.
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진실을 원했습니다. 편견이 아니라요. 감정이 아니라요. 사실을 원했어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보여주려 하고 있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왔어요.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뭘 보게 될까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저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차가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통제구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앞장섰어요. 따라왔습니다. 문을 지나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죠. 문이 열렸어요.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준비됐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지하 보관소였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윤서진이 앞장섰어요. 따라갔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죠. 복도 끝에 문이 있었어요. 윤서진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온도가 낮았습니다. 습도도 조절되고 있었죠.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갑이 준비돼 있었어요. 끼세요.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꼈어요. 흰색 면 장갑이었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자료를 봤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고지도였습니다. 1530년 지도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존 상태는 좋았어요. 먹으로 그려진 선들이 또렷했습니다. 녹둔도가 표시돼 있었어요. 한자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슴이 머무는 섬이라는 뜻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보물급 자료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거죠? 조선 중종 25년입니다.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해안선이 정교했습니다. 섬의 위치도 정확했어요. 측량 기술이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봤어요. 청나라 지도였습니다. 1719년 자료였어요. 여기에도 녹둔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조선 영토로 명시돼 있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먹 냄새도 났어요. 차가운 공기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문서였습니다. 기록이었죠. 증거였어요. 제가 싫어하던 막연한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였어요. 절차였습니다. 역사였죠. 윤서진이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왕조실록이었습니다. 1587년 기록이었어요. 한문으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번역본을 주세요. 윤서진이 번역 문서를 건넸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녹둔도에 둔전을 설치하고 군사를 배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해적 방어를 위한 조치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도 있었어요. 담당 관리 이름도 기록돼 있었죠. 이건 단순 기록이 아니었어요. 행정 문서였습니다. 국가 운영 기록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1530년 지도가 영토를 확인했습니다. 1587년 실록이 행정을 증명했어요. 1719년 청나라 지도가 국제 인정을 보여줬습니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증거였어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주장이 아니었어요. 문서였습니다. 기록이었죠. 진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윤서진을 봤습니다. 왜 이제야요? 윤서진이 저를 봤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법이요. 네. 그리고 기다리다 끝내는 법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해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꼈어요. 한국이 준비했다는 걸요. 오래 준비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다시 자료를 봤어요. 1530년 지도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장갑 너머로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어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죠. 500년을 견딘 종이었어요. 500년을 버틴 증거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거든요. 8년 전 트라우마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일반화했어요. 한국도 그 안에 넣었죠. 책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절차 무시한다고 믿었어요. 감정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500년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문서로 증명했습니다. 지도로 확인했죠. 실록으로 행정을 보여줬어요. 이게 체계였습니다. 이게 절차였어요. 제가 무시한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겁니다. 제가 보려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편견이 눈을 가렸습니다. 선입견이 귀를 막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서진이 물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목이 풀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었죠. 더 보고 싶어요.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대 자료였어요. 위성 측량 데이터였습니다. 좌표가 표시돼 있었어요. 1530년 지도의 녹둔도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500년 전 측량이 정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5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측량했죠? 조선의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이요. 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도 봤어요. 국제법 검토 의견서였습니다. 여러 국가의 법학자들이 검토한 자료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권리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제 세계관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새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요. 윤서진이 말했어요. 로렌스 분석관님. 네.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법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윤서진을 봤어요. 그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이해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법의 나라였죠. 준비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실행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1530년 지도요. 1587년 실록이요. 1719년 청나라 지도요. 그리고 현대 위성 데이터요. 500년이 한 선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은 증거였습니다. 멈추지 않은 기록이었죠.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진실을 봤으니까요. 증거를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왜 움직이는지요. 어떻게 준비했는지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요. 저는 장갑을 벗었어요. 윤서진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 평생 편견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저는 보관소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올라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공기가 신선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편견이 죽고 진실이 살아났어요. 선입견이 무너지고 증거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차가 달렸습니다. 서울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요. 새로운 마음으로요. 진실을 본 사람의 눈으로요. 증거를 확인한 사람의 마음으로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서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브리핑이 있습니다. 어떤 브리핑이죠? 녹둔도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이요. 네. 참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개발 계획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영토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개발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윤서진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탔습니다. 30분을 달렸어요. 정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들도 보였죠. 자리에 앉았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녹둔도 지도가 떴어요. 주변 해역이 표시됐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해저 자원 매장 지점이었습니다. 히토류였어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자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원이었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추정 매장량은 3조 달러 규모입니다. 3조 달러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북극 항로 지도였어요. 녹둔도가 중간 기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물류 허브 가치가 제시됐어요. 연간 10조 원 규모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은 러시아 부분이었습니다. 왜 러시아가 한국을 택했는지 설명이 나왔어요. 첫째, 중국에게 맡기면 100대 0으로 빨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둘째, 일본은 미국 개입이 너무 컸어요. 셋째, 한국은 독자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넷째, 한국은 해저 기술이 강했어요. 다섯째, 한국은 플랜트 기술이 세계적이었습니다. 여섯째, 한국은 조선 기술이 최고였죠. 일곱째, 한국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모든 게 논리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전략이었죠. 러시아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선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 기술이었어요. 해저 굴착 기술이 나왔습니다. 심해 탐사 장비가 소개됐어요. LNG 플랜트 건설 능력이 제시됐습니다.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일부는 세계 유일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너무 많이 썼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정보들이었어요.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네, 로렌스 분석관님. 중국과 일본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법적 근거로 대응합니다. 법적 근거요? 네. 역사 기록과 국제법으로요. 군사적 위협은요? 러시아가 막아줄 겁니다. 확신하시나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녹둔도 지도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체스였어요. 완벽한 체스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마지막 수를 두고 있었어요. 윤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놀랍습니다. 우리도 오래 준비했습니다. 얼마나요? 80년이요. 80년이요. 네. 광복 이후부터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80년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아니었어요. 세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준비했어요. 기록을 모았습니다. 기술을 키웠어요. 관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엔 그냥 아시아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발전했지만 선진국을 따라가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준비하는 도시였습니다. 실행하는 도시였어요. 미래를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동시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따라가는 나라로만 봤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선진국 뒤를 쫓는 나라로 생각했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 나라가 보여주는 게 대단했습니다. 준비의 힘이었어요. 기다림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의 용기였죠. 윤서진이 말했어요. 로렌스 분석관님. 네. 우리는 확장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회복이요. 네. 우리 땅을 되찾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확장이 아니었어요. 침략도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어요. 정당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80년을 준비했던 겁니다. 저는 윤서진과 악수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진실만 보여줬습니다. 그 진실이 제 편견을 부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내려갔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그리고 저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진실과 함께요. 새로운 시각과 함께요. 저는 걸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가 달렸어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걸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준비된 힘으로요. 그리고 그 힘이 제 편견까지 바꿔놨다는 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한국에게 감사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줘서요. 증거를 제시해서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줘서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탔어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사벨을 만나야 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테오가 달려왔습니다. 클레어 큰일 났어요. 뭔데요? 이사벨이 당신 보고서를 자기 이름으로 올렸어요. 뭐라고요? 백악관에 제출했어요. 자기가 작성했다고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뜨겁고 격렬한 분노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이사벨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노크도 안 했습니다. 이사벨이 놀라 일어섰어요. 클레어 무슨 짓이야? 제 보고서를 왜 당신 이름으로 올렸어요? 그게 옳은 절차야. 절차요. 도둑질을 절차라고 하세요. 말 조심해. 말 조심은 당신이 하세요. 이사벨 얼굴이 붉어졌어요. 클레어, 너 지금 선 넘는 거야. 이미 선 넘은 건 당신이에요. 뭐라고? 제 분석이에요. 제가 밤새 만든 자료라고요.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 거잖아. 책임요? 공만 가로채면서 무슨 책임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년 전부터 참아왔어요. 트라우마를 혼자 사겼습니다. 편견과 싸웠어요. 진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찾았는데요. 그 진실마저 빼앗으려 하다니요. 안 돼요.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저는 이사벨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늘 객관적이라며 침묵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침묵하면 진실도 내 인생도 사라져요. 클레어, 진정해. 진정 못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제 책상으로 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백업 자료였습니다. 마테오가 다가왔어요. 뭐 할 거예요? 증거 타임라인 만들 거예요. 타임라인이요? 네. 완벽하게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72시간 전 위성 사진부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전 러시아 초소 철수가 이어졌어요. 24시간 전 한국 팀 진입이 나왔습니다. 1시간 전 기준점 설치까지 완성됐죠. 모든 증거가 시간순으로 정렬됐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마테오가 도왔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추가했어요. 무전 녹음을 첨부했습니다. 할러 계약서를 넣었어요. 서울에서 받은 역사 자료도 포함시켰습니다. 5시간이 걸렸어요. 완성됐습니다. 완벽한 타임라인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어요. 마테오를 봤습니다. 이거 백악관에 직접 올릴 거예요. 직접이요? 네. 이사벨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알아요. 커리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마테오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전 당신 편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녹둔도 사태 완전 분석. 본문을 썼어요. 저는 클레어 로렌스 분석관입니다. 첨부 자료는 제가 직접 수집하고 분석한 증거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했어요.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클릭했어요. 전송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해냈습니다. 처음으로 침묵하지 않았어요. 증거로 말했습니다. 진실로 싸웠어요. 마테오가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때 이사벨이 뛰어왔어요. 클레어 뭐 한 거야? 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린 거예요. 넌 끝이야. 그건 당신이에요. 이사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백악관에서 확인하면 알 거예요. 누가 진짜 분석했는지요. 이사벨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폭풍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침묵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이 가르쳐 준 겁니다. 기다리되 끝내는 법을요. 준비하되 실행하는 법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로렌스 분석관님. 네.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입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브리핑 참석 가능하신가요?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마테오를 봤어요. 됐어요. 뭐가요? 백악관 브리핑이요. 마테오가 환호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해냈습니다. 진짜로 해냈어요. 침묵 대신 증거로 말했습니다.
도망 대신 진실로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실이 이긴 겁니다. 저는 그저 전달자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진실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침묵하지 않은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백악관에 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했어요. 브리핑룸으로 안내됐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국무부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인사들도 보였어요. CIA 요원들도 앉아 있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들어왔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제 자료가 떴어요. 위성 사진이 나왔습니다. 타임라인이 펼쳐졌어요.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 분석은 로렌스 분석관이 작성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국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러시아의 의도가 뭡니까? 자원 개발입니다. 자원이요? 네.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어요. 중국은 왜 안 됐죠? 수익을 다 가져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요? 공정한 거래를 제안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받은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해저 자원 가치를 제시했어요. 북극 항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죠.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논리로 설명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로렌스 분석관. 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테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잘 됐어요. 다행이네요. 저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서진이었습니다. 로렌스 분석관님. 네.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러시아가 공식 입장 발표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녹둔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고요.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양국 협력 지속하겠다고도 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일본과 중국은요. 항해 지속 중이에요. 하지만 러시아 입장 때문에 약해졌어요. 미국은요. 실리로 접근할 겁니다. 실리요. 네. 북극 항로 참여권을 받을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네요. 80년 계획이니까요. 네. 80년이요. 전화를 끊었어요. 마테오를 봤습니다. 러시아가 인정했대요. 진짜요? 네. 대단한데요. 한국이요. 정말 대단해요. 저희는 걸었습니다. 워싱턴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며칠 뒤 한국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으로 봤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녹둔도는 회복입니다. 확장이 아닙니다. 문은 열어두되 규칙은 한국이 정하겠습니다. 국제 협력을 환영하지만 주권은 명확합니다. 짧고 강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회복이었습니다. 정당한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80년을 준비했던 겁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선진국이 규칙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서방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정합니다.
규칙은 준비한 자가 만듭니다. 중심은 실행하는 자가 됩니다. 한국은 준비했어요.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이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의 유일한 중심은 아니었어요. 서울도 중심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중심이었어요. 실행하는 중심이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중심이었죠. 마테오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변화에 대해요. 어떤 변화요? 세계의 변화요. 제 변화도요. 클레어는 변했어요. 어떻게요? 예전보다 솔직해졌어요. 솔직이요. 네. 편견을 인정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았어요. 예전엔 편견을 숨겼습니다. 객관적인 척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정합니다. 편견이 있었다고요. 틀렸다고요. 그리고 배웠다고요. 한국에게서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국의 부상.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어요. 작은 섬의 깃발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던 세계의 질서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실행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됐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본 증인이요.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노을이 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쓰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요. 제 변화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요. 마테오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고마워요. 천천히 해요. 네.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문장들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이야기요. 제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요.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의 이야기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작은 섬의 깃발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내가 믿던 세계의 질서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건 준비한 자들이었죠. 한국처럼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완성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해냈어요. 진짜로 해냈습니다. 편견을 깼습니다. 진실을 봤어요. 증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아니, 정확히는 진실이 이긴 겁니다. 저는 그저 전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세상도 아름다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이요. 한국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요. 그리고 저도 그 세상의 일부가 된 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한국에게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줘서요. 제 눈을 열어줘서요. 그리고 세상을 다시 보게 해줘서요.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